어이가 없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재벌 3세. 영화 베테랑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MBC 시사 매거진 2580이 고발한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인물은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M&M 사장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이라며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2천만 원 주셨으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보다도요.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철원 회장은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매를 맞은 화물차 운전기사도 업무방해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폭행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기소까지 당한 겁니다. 피해자를 수사한 건 최철원 회장 수사팀의 바로 옆 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였습니다. 당시 형사 4부장은 박철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검사는 이 사건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SK 계열사의 임원으로 영입됐습니다. SK건설 윤리경영 총괄, SK가스 윤리법무 담당, SK케미칼의 법무실장을 동시에 맡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그가 SK케미칼의 법무실장을 맡은 시기입니다. 2012년, 이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처리할 구원투수로 박 전 검사를 데려갔다는 말이 법조계에 돌았습니다. 박철 법무실장은 이후 SK케미칼 윤리부문 부사장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도 SK케미칼의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에서 윤리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박 부사장이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됩니다.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확산되자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TF를 만들었습니다. 이 TF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담긴 실험 자료 등을 없애거나 숨겼고 박철 당시 법무실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알고도 제공하신 건가요? 대표의 지시는 있었습니까?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철 부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저 윤리경영 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니다 맞다 뭐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윤리경영 책임지고 계신 분이고 SK케미칼에서 이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그래도 좀 책임 있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TF를 운영하면서 판사 출신인 양정일 씨도 영입했습니다. 양 전 판사는 2013년에 영입된 뒤 박 부사장의 뒤를 이어 SK케미칼 법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 실장 역시 자료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박철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양정일 실장에게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늘 증거인멸 재판을 봤는데 재판 좀 길어지고 있는 피해자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TF 만들고 가면 이들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만들어진 건 증거인멸을 위한 TF가 아니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모인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인멸 혐의 재판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와 판사는 지금도 SK 디스커버리 윤리부문 부사장, SK 케미칼 법무실장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SK케미칼이 참사를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런 한 면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증거인멸로 기소된 사람들이 윤리경영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건을 가볍게 이 맥갑 폭행 사건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기소까지 됐다는 건 미처 몰랐거든요. 게다가 이 피해자를 기소한 부장검사가 SK에 영입이 됐다. 그것도 1년이 채 안 돼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런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인사를 영입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SK케미칼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적극적이지 않죠. 공교롭게도 SK그룹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ESG 경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을 강조했다. 이런 뉴스들 아주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SK케미칼이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회사라지만 SK그룹사 전체가 내세우고 있는 기조와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의 취임에 발맞춰 대한상인은 기존의 기업문화팀의 명칭을 ESG 경영팀으로 바꿨습니다. 평소 SK그룹에서 ESG를 강조했던 최 회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K는 실제 내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의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SG, 환경을 뜻하는 E와 사회를 의미하는 S,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가리키는 G를 따 만든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지만큼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해서 석탄 발전 많이 하거나 석탄 발전소 수출하는 한전 같은 경우에 많은 외국의 ESG를 주창하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ESG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 부실 대출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탐욕에 눈먼 기업,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엔 투자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기업 가버넌스 같은 문제 또는 환경 문제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갑자기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관리가 돼야겠다라는 인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ESG를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800조 넘는 자산을 굴리는 국내 최대 큰손 투자자 국민연금도 최근 ESG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내년까지 자산의 50%, 즉 400조 원 이상을 ESG 기준을 적용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돈인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그런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2017년 국민연금이 SK케미칼을 ESG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ESG 최고 등급인 AA 등급이었습니다. 제품 안전 평가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97.05점을 주고 이를 근거로 ESG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준 겁니다. 평가가 이뤄진 2017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후의 평가는 어떨까?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개별 기업에 대한 ESG 평가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평가 기준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업의 ESG를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건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던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거다라고 충분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느냐,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낙제점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지난 2019년 열렸던 청문회. 이날 청문회장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한 남편과 이를 쓴 아내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이 이프로스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가지고 자그만치 17년 10월서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인공호흡기와 밑에 있는 산소통과 또 여기를 통해서 석션을 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기업 가치가 돈 버는 데 있대지만 돈은 번 만큼 사회 공헌도 하고 사회 이렇게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 일을 있었으면 명확하게 책임지는 일을 대기업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박영숙 씨는 이날로부터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아직도 거리에 나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청문회 행사장 안에서만 언론들을 카메라가 수십 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사과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사과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양산해놓고 이미지만 좋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대기업이 해야 될 짓입니까?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7,3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수도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10년째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업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태에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